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을 하나 꼽아보자면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오늘은 레드벨벳 멤버분들이 지난 1년간 발매하셨던 여러 솔로 앨범이나 유닛 앨범들을 한번 모아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단체 활동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대신에 4명의 멤버분들이 솔로 앨범을 각자 발표하시고 또 예리님 같은 경우는 연기 활동도 하시면서 굉장히 바쁜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영화 개봉을 했을 때라든지 이번 시즌 그리팅 때도 그렇고 나름의 단체 활동들이 또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자면 솔로와 유닛 활동에 집중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이제 각각의 앨범들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되돌아보는 그런 느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아이린님의 솔로 앨범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 앨범은 정확히는 이제 올해 나오는 앨범은 아니고 작년 말에 나온 앨범이에요. 그렇지만 올 한 해 레드벨벳 활동을 돌아보면서 또 같이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 일단 아이린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솔로 앨범이라는 특징이 있죠. 오늘 살펴볼 다른 슬기님, 조이님, 웬디님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솔로작을 내신 적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앨범은 다른 앨범들보다도 더 특히 아이린이라는 아티스트의 음악은 어떤 음악이고 왜 우리가 이 음악을 들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했던 앨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앨범 구성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제목에 어울리게 이제 꽃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손그림 느낌이 나는 그런 꽃 그림을 사용하셔가지고 굉장히 앨범의 감성을 잘 담아낸 그런 커버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이린님께서 이제 홍콩에서 찍은 이 사진들이 있는데 요게 굉장히 좀 느낌이 좋았던, 잘 나왔던 안경 착장 같은 것도 굉장히 사진이 잘 나왔고 귀엽게 나왔고요. 구성품들도 간단히 살펴보시면은 CD도 굉장히 예쁘죠, 꽃 모양으로. 그리고 한 가지 이 앨범에서 정말 특징적이었던 게 이렇게 가사지가 꽃다발 모양으로 이렇게 꽃 그림이 있고 밑에는 이제 꽃다발을 포장하듯이 이런 모양으로 이제 가사지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디자인적으로 센스가 좋은 그런 요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접어서 표현을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간단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정말 앨범에 사는 재미가 있게 만드는 그런 좋은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겉부분이 그 약간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앨범의 감성이라든지 플라워라는 컨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린 그런 디자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곡들을 보시면 미니 앨범 치고 이 수록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8곡이나 들어있어요. 거의 정규 앨범 볼륨에 가까운 그 정도 수의 트랙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7, 8번 트랙 카칭이나 I Feel Pretty 같은 경우는 스페셜 트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앨범이 발매되기 전에 미리 이런 라이브나 이런 무대들을 통해서 공개를 했던 곡이에요. 좀 오래된 곡들이지만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았던 곡들이 이 앨범에 수록을 하면서 이렇게 스페셜 트랙이라는 이름으로 실리게 되었고요. 카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음방 활동을 하시기도 하면서 뭔가 완전 보너스 트랙이라기보다는 수록곡 같은 보너스 같은 그런 느낌의 트랙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린님의 첫 번째 솔로작이기도 하고 어떻게 좀 차별화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성공적인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단적으로 Like a Flower 같은 경우를 보면 일렉트로닉 베이스의 댄스곡인데 다른 멤버분들의 그 타이틀곡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섬세한 듯 하지만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리드미컬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곡이었고 트랙들을 보시면 플라워를 소재로 한 곡도 있고 썸머를 소재로 한 곡도 있고 윈터 미시라는 곡도 있고 이렇게 좀 1년 4계절을 다 담아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구성인데 사실 곡적으로 보면은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스페셜 트랙으로 수록되어 있는 카칭이에요. 그 훅 부분도 굉장히 캐치하고 한번 들으면 딱 꽂히는 그런 사운드가 있는데 앨범에 수록된 다른 곡들에 비해서도 좀 확실한 캐릭터가 느껴지는 그런 곡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고 이 곡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방 활동도 하셨는데 그 패션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좀 무대 자체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은 그냥 들어보셔도 좋지만 음방 그 무대도 한번 검색해서 같이 보시면은 더 재밌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고 또 이 앨범 활동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곡들을 메들리 형식으로 엮어서 퍼포먼스 비디오를 촬영해서 공개를 하셨었어요.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뭔가 다양한 걸 시도하시는 아티스트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그런 좋은 시도였던 것 같아서 이 퍼포먼스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기님의 솔로 앨범 액시던털리 온 퍼포즈인데 이제 K-팝은 대부분 다 앨범 제목이 영어다 보니까 제가 사실 영어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매번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좀 민망하네요. 아무튼 네, 그런 앨범 제목, 좀 긴 앨범 제목을 갖고 있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슬기님은 이전에 이제 28 Reasons라는 곡으로 활동했던 첫 번째 솔로 미니 앨범이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 작품으로 또 컴백을 하셨죠. 그 앨범 패키지부터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 앨범은 티저를 공개할 때부터도 약간 그 배트맨이 생각나는 그런 히어로물 같은 느낌을 주는 컨셉으로 이제 티징 하셨는데, 앨범을 보시면은 오히려 약간 빌런의 느낌에 가까운, 네, 그런 이미지로 좀 보여주셨던 그런 특징이 있는 앨범입니다. 표지도 보시면은 굉장히 강렬하고요. 슬기님께서 이렇게 핑크색 머리를 하셨던 활동이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나름 또 신선한 비주얼을 보여주기 위해선 많이 노력하셨던 것 같고, 공책 같은 데서 많이 썼던 이렇게 링제본으로 된 앨범이라는 것도 좀 음반에서는 보기 힘든 형태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고, 배트맨 같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차량의 느낌을 굉장히 비슷하게 연출해서 이렇게 하신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표지에서 봤던 것처럼 핑크색 스타일로 좀 파격적인 느낌을 많이 연출하신 그런 컷들도, 요게 아마 좀 반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예. 그리고 이 앨범 지금 보시면 패키지가 굉장히 재밌는 게, 종이를 커팅을 해가지고 부분별로 파트가 조합이 되는 그런 연출 요소가 들어있는데, 이런 것도 아마 옛날에 그 완구점에 가면 이렇게 종이로 하는 이런 장난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좀 그런 거에서 모티브를 따오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아마 이거를 하려고 링제본 하신 것 같아요. 네, 구성품 보시면은 포스터, 이 포스터가 이제 앨범 안에도 이렇게 그 구성 요소로 등장하는데, 이 포스터가 실제로 똑같은 게 들어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굉장히 재미있는 장치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은 그 비주얼적으로도 잠깐 보셨지만은 이 양면성이라는 컨셉, 이거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데 좀 집중을 한 앨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앨범 제목도 액시던트와 온 펄포즈는 완전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런 모순적인 느낌을 담아냈고, 곡 제목인 베이비 낫 베이비도 마찬가지죠. 베이비이지만 베이비가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의 제목으로 또 해석될 수 있는 히어로의 이미지와 빌런의 이미지를 동시에 담아냈다든지, 아까 보신 이런 요소도 히어로냐 빌런이냐 이게 명확히 좀 딱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모들이 겹쳐져 있는 모습. 그래서 앨범 전체가 어떤 양면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일관적으로 밀도 있게 표현하신 부분이 컨셉적으로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또 K-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타이틀곡 베이비 낫 베이비 같은 경우도 또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우선 뭐 곡 자체도 굉장히 캐치하고, 좀 에리님의 Like a Flower도 그랬지만 이 곡도 좀 타이틀곡이 한번 들으면은 딱 훅이라든지 귀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수록곡들도 보시면은 롤린, Whatever, Weakness 이런 곡들이 다 저한테는 좀 재밌게 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앨범 전체가 그냥 한 바퀴 쭉 돌리기에 되게 부담없이 흘러가는 그런 앨범이어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플레이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앨범에서는 또 활동하실 때 슬기님께서 그 안무를 하시면서도 거의 좀 생라이브에 가까운 그런 라이브를 음방에서도 많이 하셨던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제 개인적인 인상으로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 타이틀곡 같은 경우는 확실히 28 Reasons보다 조금은 더 밝고 재치 있는 느낌이 있지만, 어떤 앨범의 전체적인 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난 앨범과 비교했을 때 좀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던가, 음악적으로 굉장히 좀 색다른 면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소극적인 앨범이 아니었나 싶어요. 뭐 다르게 말하면은 첫 번째 앨범의 수록곡들과 이번 앨범의 수록곡들을 그냥 섞어서 들어도 크게 위화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앨범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되긴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많은 K-팝 아티스트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슬기님께서 첫 번째 앨범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앨범에서 어떤 발전이나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서 또 많이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의견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앨범은 아이린 앤 슬기의 유닛 앨범이죠. 두 번째 미니 앨범 T2였고요. 이게 5월에 나왔어요. 5월에 나와서 슬기님 솔로 앨범 활동을 마치시고 거의 곧바로라고 해도 사실 좋을 정도로, 슬기님은 또 연초에 그 김완선님과 듀엣 곡으로 또 활동을 하시기도 했어가지고 상반기를 정말 쉬지 않고 달린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도 지난 앨범이었던 몬스터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이후에 오랜만에 선보이는 후속 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앨범도 비주얼적으로 보시면은 듀엣이라는
관계성 그런 걸 좀 더 다채롭게 표현한 비주얼이라는 생각이 들고, 비슷한 점도 있다면은 첫 번째 앨범에서도 좀 두 분이 약간 대칭되는 그런 뭔가 비슷하게 닮아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제 적재적소에 좀 활용을 해서 표현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앨범도 마찬가지로 두 분의 멤버가 다른 색깔이나 이런 걸로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기보다는 비슷한 듯 닮아있는 듯 살짝 다른 듯 요런 그 미묘한 느낌을 좀 살리는 거를 포커스에 두신 것 같고요. 이 단적으로 보이는 게 이렇게 두 분이 쇼컷을 하신 이런 컷을 보면은 누가 누군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좀 트윈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앨범은 또 비주얼적으로 이런 오브제들의 활용을 많이 하셔가지고, 앨범 지금 내지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오브제를 활용한 컷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또 앨범 발매 과정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확실히 이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온 작품들이 이 비주얼 하나만큼은 정말 참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 앨범이 유독 좀 아쉬웠다라는 반응이 많았던 앨범인 것 같거든요. 전작인 몬스터가 너무 좀 잘 나오고 반응이 좋았었기 때문에 기대치 자체도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에 비해서는 좀 아쉽다 이런 반응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감상의 경우는 이 앨범의 뭐 곡들이나 활동이 별로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긴 했는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전작과 비교를 했을 때 좀 차별화가 되거나 신선한 부분이 있냐고 하면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까 슬기님 앨범에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이 앨범 전체가 첫 번째 앨범이랑 같이 들어있어도 뭐 별로 위화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첫 번째 앨범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뭐 몬스터 타이틀곡을 포함해서 놀이 같은 수록곡들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그 5년의 기다림을 달래주기에는 조금 심심한 앨범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컨셉을 봐도 전반적으로 모던하고 강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좀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그런 컨셉들이 사실은 저번 앨범에도 그렇고 이번 앨범에도 그렇고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아쉬움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을까 싶고, 근데 뭐 여느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앨범 하나만 놓고 봤을 때 막 퀄리티가 아쉽다거나 뭐 부족함이 있는 그런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이 앨범이 아마 아이린 앤 세계의 첫 번째 앨범이었다면은 뭐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다. 이거 약간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 타이틀곡인 티트의 경우에 그 후렴을 보시면은 멜로디가 강조된다기보다는 티트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리듬이 좀 강조되는 구조잖아요. 이런 식의 훅이 요즘은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좀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그냥 훅, 그 노래 제목을 한번 외치고 비트가 나오는 이런 류의 훅이 또 인기가 많았던 그 시즌이 있었는데, 요즘은 상대적으로 훅에서도 좀 멜로디나 그 전개가 약간 업다운이 있는 이런 트랙들이 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음악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한 분석이 전혀 아닐 수 있는데, 그냥 한 명의 청자로서 듣기에는 요즘에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전개는 훅에서도 조금 더 그 멜로디가 강조되는 그런 전개를 좋아하시지 않나? 아무튼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앨범은 조이님의 솔로 앨범이고, 제목은 From Joy with Love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예쁘죠? 조이님도 엄연히 말하자면 이게 첫 번째 미니 앨범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조이님께서 안녕이라는 노래가 실린 미니 앨범을 발표하셔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거를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 앨범은 정확하게는 약간 스페셜 앨범? 그러니까 리메이크 곡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스페셜 앨범의 형식이었고, 공식적으로는 이 앨범은 이제 조이님의 첫 번째 미니 앨범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고 활동을 하신 그런 앨범입니다. 이 조이님을 상징하는 연두색 톤의 외관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패키지로 되어 있고, 이게 약간 형광톤이어서 아마 지금 화면으로 보시기엔 조금 밋밋해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앞에 보신 세 작품, 아이린님, 슬기님, 그리고 유닛 앨범에서의 그런 사진이 굉장히 강조된 패키지와는 또 사뭇 다른 느낌을 주죠. 여름에 시원함이 느껴지는 이런 요소들 많이 들어있고요. 여담으로 이 앨범 활동에서의 조이님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아이스크림 케이크 때의 조이님 모습이 생각난다는 반응이 많이 있었는데, 또 어느 정도는 첫 번째 미니 앨범이니만큼 약간 의도를 하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사이사이에 흑백 컷들도 몇 개 들어가 있는데, 또 이런 거는 굉장히 분위기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 앨범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아이린님과 비슷하게 첫 번째 미니 앨범이기 때문에 조이라는 아티스트에게서
우리가 좀 어떤 거를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조이님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과즙미 이런 걸로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계절에 맞춰서, 여름이라는 그 시즌이나 분위기에 맞춰서 앨범을 내신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타이틀곡인 러브 스플래시만 보자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생각하는 여름 케이팝, 그러니까 여름 노래의 전형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노래인 것 같기도 해요. 보통 이제 여름 노래라고 하면은 그 사이다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혹은 청량하게 이런 사운드들을 막 좀 폭발시키는 그런 사운드를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러브 스플래시는 리듬이 오히려 강조되는 그런 전개가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고, 비트 자체도 좀 무난한 정석적인 느낌보다는 빠르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전개되는 그런 리듬을 보일 수 있었던 게 일반적인 좀 여름 노래의 느낌과는 다르지 않았나 싶고, 오히려 이번 트랙인 Get Up and Dance 같은 곡이 좀 더 이제 신나게 들을 수 있는 걸로는 오히려 더 강조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3번의 라비앙 블루 같은 책도 재미있죠. 좀 R&B 잘하시는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멜로디나 편곡도 굉장히 세련되고 프랑스 여행을 간 것 같은 그런 컨셉도 재미있게 보일 수 있었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아이린님이라든지 슬기님의 그런 컨셉이나 스타일과 겹치지 않는 구분되는 지점을 이제 만들어주고 선보이는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계절적으로 적절한 것뿐만 아니고 이 조이란 아티스트가 앞으로 어떤 거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토대가 되는 그런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뮤비도 또 바닷가에서 찍은 뮤비도 너무 예쁘게 나왔고 굉장히 듣고 보는 즐거움이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앨범은 웬디님의 세 번째 미니 앨범인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최근에 나온 앨범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웬디님께서 SM 엔터테인먼트를 떠나서 샌드 레이블과 계약을 하고 이제 처음 발표하신 솔로 앨범이라는 점이 있는데, 제가 사실 여기서 좀 충격 고백을 하나 하자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오는 음악들이 좀 많은 경우에는 제 취향과 조금 거리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앞에 이거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는 하진 않았지만은 이 SM 30주년 이 MP3 이것도 이것도 지금 구매를 해서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설득력이 없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은 SM 음악들이, SM에 뭐 정말 많은 가수들이 있고 정말 많은 앨범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대다수는 사실 제 취향과 조금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뭐 음악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절대 SM에서 나온 음악들은 대부분 다 정말 좋은 음악들이고 잘 만든 음악들인데, 제 취향에 비해서는 조금 뭐랄까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음악들이 굉장히 모범적인 음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좀 미워하지 않을 것 같은,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누가 들어도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높은 완성도와 정말 깔끔한 그런 음악적 미학을 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절대 나쁘다거나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저는 좀 취향적으로 그리고 체질적으로 봤을 때 모르겠어요. 뭐 음악 좋아하고 이런 거를 어릴 때 이제 좀 힙합이나 아니면 헤비니스 음악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너무 잘 만든 음악들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매력을 많이 못 느끼는, 제 유튜브를 혹시나 이제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약간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완성도 면에서는 살짝 좀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확실하고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 작품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웬디님께서도 SM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스타일이나 그런 성격을 벗어났을 때 또 어떤 것들을 보여주실지가 굉장히 기대되었던 작업이었고, 무엇보다 샌드가 워낙에 신생 레이블인 상태에서 웬디님께서 계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웬디님이 계약을 하셨을 당시에는 그 프로미스 나인 분들도 첫 앨범을 발표하시기도 전이었어가지고, 이 샌드라는 레이블이 과연 어떤 음악을 하는 레이블인가 이런 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었고, 일단 비주얼 보시면은 웬디님이 진짜 사람 자체가 엄청 포토제닉 하시지 않아요? 이런 그 포토제닉하다라는 말을 뭐 요즘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웬디님은 정말 어떤 컨셉이든 어떤 뭐 스타일링 하시든 간에 사진이 정말 잘 나오는 걸로는 최고의 그런 비주얼들을 보여주시는 아티스트가 아닌가 싶고, 첫 번째 미니 앨범, 두 번째 미니 앨범 다 좀 개성 있는 그런 스타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이번 앨범에서도 또 비주얼이, 텍스트가 있긴 한데 지금 거의 안 보이게 이렇게 사진에 딱 박아서 하신 것만 해도 엄청난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
사이코 때의 모습이 살짝 떠오르기도 해요. 웬디님도 마찬가지로 웬디님의 이런 상징색인 블루를 활용하셔가지고 뭐 앨범 제목도 이제 세롤리언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약간 이런 블루 계열의 컬러를 부르는 말인데 앨범의 이런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웬디님의 상징색인 블루를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미니멀하지만 좀 색감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이런 비주얼을 선보이신 게 재밌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아이폰 배경 화면이 좀 떠오르기도 해요. 네, 이렇게 스튜디오 컷도 요것도 이제 웬디님 특유의 어떤 매력을 굉장히 잘 살린,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제가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웬디님의 이제 미니 1집, 2집도 놓고 봤을 때 좀 색깔이 많이 달랐는데 이번 세 번째 미니 앨범도 마찬가지로 뭐 레이블이 바뀐 만큼 확실히 좀 다른 색깔을 보여주고 계시고, 뭐 특징적으로는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약간 이제 락 사운드가 좀 가미가 된, 그러니까 밴드 사운드나 밴드 편성이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류의 이제 팝 혹은 팝 락 사운드들이 좀 앨범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던 Wish You Here 같은 경우도 약간 락적인 접근이 느껴지는 그런 편곡이긴 했거든요. 그거의 연장선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번 앨범에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런 팝 락이라든지 그 밴드 편성을 활용한 그런 곡들이 많이 두드러지는 느낌이었고, 백그라운드를 제 나름대로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은 웬디님께서 레이블에 옮기시면서 월드 투어도 준비하셨잖아요. 솔로로서도 좀 많이 활동을 하고 특히 투어까지도 돌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염두에 두셨을 때 조금 더 그런 공연이나 솔로 무대에서 보여주시기에 좋은 트랙들 위주로 좀 이 앨범을 구성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첫 번째 앨범 같은 경우는 좀 발라드가 많이 돋보이는 그런 앨범이었고, 두 번째 앨범에서는 타이틀곡이 좀 경쾌한 느낌이긴 했지만 나머지 수록곡들을 보시면은 좀 R&B 적인 곡이나 팝이나 약간 서정적인 면모가 많이 드러나는 그런 앨범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공연을 알차게 채울 수 있는 그런 강렬한 사운드들이 돋보이는 작품을 선보이자라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뭐 저만의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전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 앨범을 들으면서는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워낙에 이런 락 사운드, 밴드 사운드의 인기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지기도 했고요. 그런 사운드를 많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확실히 웬디님의 시원시원한 보컬과 맞물려서 듣는 재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이제 이 어센드의 저력 어센드가 뭐 신생 레이블이긴 하지만은 음악을 만들거나 이렇게 정리하는 능력에 있어서 뭐 그렇게 만만치 않은 레이블이다, 확실히 저력이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았나. 아무래도 이 새 레이블과 웬디님의 궁합이 어떨까라는 거를 좀 많이 기대도 하시고 걱정도 하셨을 텐데 좀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실 제 취향은 지난 앨범이 더 좋기는 해요. 이 새 앨범이 그 음악적인 색깔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취향의 문제가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저번에 그 콘서트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두 번째 앨범에 실린 버밀리언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베스트 에버 같은 곡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두 번째 앨범을 저는 좀 더 즐겨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앨범도 굉장히 웬디님의 앞으로를 좀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1년간 레드벨벳 멤버분들이 발표하셨던 솔로작들 그리고 유닛 앨범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을 하나 꼽아보자면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조이님의 솔로 앨범이 이 중에서는 가장 저의 픽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이 조이라는 아티스트는 일단 목소리가 사기입니다. 이 목소리가 듣는 순간 그냥 사람을 그 기분 좋게 만드는, 무슨 멜로디가 붙든지 간에 그냥 이 음악 자체를 너무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목소리예요. 목소리가 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거기에서 오는 그 매력 가산점이 너무 크지 않았나 싶고, 그것뿐만 아니고 음악적으로 봤을 때도 먼저 여름 테마의 앨범이긴 하지만 너무 뻔하거나 흔히 예상되는 그런 곡들로 채우지 않겠다라는 의지, 타이틀곡 이외에도 굉장히 댄서블한 2번 트랙이나 그 다음에 R&B적인 3번 트랙, 뭐 약간 발라드가 느껴지는 이런 트랙들, 좀 더 이제 여름에 뭔가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은 여름 편지 같은 곡도 있고, 이 앨범 전체의 테마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곡들마다의 개성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 적어도 하나씩은 이 곡에 이런 요소들이 또 조이님을 만났을 때는 재밌게 느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곡마다 숨어 있어서 앨범 전체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포만감이나 만족감이 특히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조이님 같은 경우는 뭐 연기 활동
활동도 가끔 하시기도 하고 뭔가 본격적인 솔로 뮤지션으로서의 그런 입지만 놓고 보자면은 뭐 아직까지도 거의 시작점에 가깝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앨범을 들어보시면은 확실히 조이라는 보컬리스트가 가진 어떤 잠재력들 그리고 매력들, 이런 것들이 예사롭지 않다. 이 얼마나 매력있게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인지를 이 앨범을 통해서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개 앨범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열일하는 레드벨벳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또 내년에는 어떤 활동들을 볼 수 있을지 항상 이렇게 응원도 하게 되고 좀 기대도 하게 되는 그런 아티스트가 레드벨벳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또 활동들 많이 기대도 해보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뭐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시겠지만 내년에는 또 단체로서 단체 앨범도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올해 레드벨벳의 활동들 어떠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앨범을 가장 재밌게 들으셨는지 여러분도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읽어보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느끼셨구나 이렇게 비교해보는 재미도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